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34회 대비 공인중개사 공시법 강의, 입문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할게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리고요, 제 이름은 배상용입니다. 제 키는요, 180cm고요. 제 몸무게는 82kg입니다. 제 고향은요, 경남 진해입니다. 제 나이는 올해 52살입니다. 지금 제가 제 간단한 소개를 좀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공시를 하고 있구나. 그럼 공시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시라는 의미는 일련의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공자가 한자로 공공연할 공자예요. 시자가 보일 시자예요. 그러면 공공연히 일정한 정보를 보여준다라는 게 공시입니다. 그러면 공시라는 표현을 뭐 굳이 한자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외부에 알린다, 뭐 이 정도의 느낌 아닐까 싶어요. 편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어떤 느낌이냐? 지금 보니까 배상용 씨라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린다. 그 알려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니까,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겠죠.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토지와 건물, 그 두 가지만 의미합니다. 그 다음, 토지와 건물에 관련되는 무엇을, 그렇죠, 정보를 외부에 공시해 나갈 건데, 이 공시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은 이런 느낌이구나. 부동산에 관한, 즉 토지 건물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놨구나. 이렇게 이제 정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그럼 부동산 공시법은 이제 크게 우리가 지적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 두 가지 법률로 구성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지적법이라는 법은 실제 지적법이라는 법 자체는 없어요. 없는데, 즉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실제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것은 지적법이라는 법은 없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 이 법률 안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내용만 뽑아서 우리는 시험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안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가능한 서로 용어에 관한 개념을 익힌 다음에는 좀 내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요 법을 읽을 때는 지적에 관한 법률, 즉 지적법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지적법이 시험 문제로 따진다면 이제 지적법이 12문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법도 12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임져야 될 문항수는 총 24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될 법이 지적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인데, 그럼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란 이 법은 달리 말하면 토지와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정보 등을 외부에 공시하는 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법 자체는 없어요. 없고요. 이 지적법이라는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 자체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과 관련되는 일련의 많은 정보가 있을 건데 그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과정을 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두 가지 법을 줄여서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부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결이 되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 그럼 입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내용을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들은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즉 11월 달 우리가 이제 기초 과정에 들어가고 12월 달 기본 과정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11월 달 기초 과정에서 개별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정리를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입문 과정이거든요. 그럼 입문 과정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전체를 훑어보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내가 기초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꼭 정리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목표를 잡는 게 입문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사실 입문 과정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거의 요약집 수준에 가깝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다 암기하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입문 과정은 이 책에서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한 4시간 정도 제가 한 7강이나 8강 정도 진행을 할 건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을 나는 공부를 하겠구나. 배상윤 교수 강의를 들으니까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 앞으로 내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좀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익혀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문서에 278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펼치셨죠? 그 27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 중간에 보니까 토지대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토지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그죠? 토지대장. 그죠? 자, 그리고 320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320페이지를 좀 펼쳐보시게 되면 예,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600번지고 토지의 표시 나와 있고 표제부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갑구라고 되어 있고 을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 자, 그러면 금방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과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뭐 하는 법이다? 공시하는 법이다. 근데 그렇게 공시하는 법에는 어떤 법이 있다? 지적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있더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금방 보여준 두 가지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 이 양식을 만드는 과정. 그렇죠. 이 양식을 만드는 과정이 시험이에요. 시험. 그럼 가장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 토지대장과 등기부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자, 그럼 이 두 가지 법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는 법인데 그러면 한 가지 법으로 만들어둬도 될 텐데 왜 굳이 두 가지 법으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셔야 되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부동산 공시법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공시법에 왜 지적법과 등기법이 두 가지로 나눠 있는지 이제 그 내용. 우리의 목표는 뭐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시험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자, 제가 임의로 여기에 자, 이 토지가 이걸 지금부터 토지라고 보자는 거야, 토지. 우리가 물건을 세는 단위가 있죠. 우리가 볼펜을 셀 때는 어떻게 세나요?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이렇게 세죠. 책을 셀 때는요. 한 권, 두 권, 세 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세는 단위가 있는데 그러면 토지도 세는 단위가 있을 거거든요. 토지도 세는 단위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든지 뭐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이렇게 하든지 물건의 특징에 맞게 우리는 물건을 세는 단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를 셀 때는요. 토지를 세는 단위는 한 자루, 두 자루 이렇게 세지 않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센다고요. 자, 처음으로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필지. 필지. 자, 그래서 토지를 세는 단위가 뭐라고요? 그렇죠. 필지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필지라고 이제 적을게요. 그럼 몇 필지? 한 필지. 그죠? 그럼 토지가 두 개가 있으면 두 필지. 토지가 세 개가 있으면 세 필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럼 선생님, 건물을 셀 때는 어떻게 셉니까? 건물은 한 개 건물, 두 개 건물 이렇게 세요. 그래서 토지를 셀 때는 필지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지. 굉장히 1년 동안 자주 쓸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필지.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있는데, 그럼 이 한 필지에 관한 토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토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잘 모르겠다고요? 예, 그렇죠. 잘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제가 이 필지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토지에 관한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토지에 관련되는 이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이 토지는 강남구 역삼동 129번지 대 320 제곱미터고요. 이 토지 소유자 누굴까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모르겠다고요? 그렇죠. 그게 정답. 왜? 안 알려줬으니까. 자, 이 토지의 소유자는 김갑동입니다. 김갑동 이렇게. 자, 이제는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 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예.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129번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남구 역삼동을 줄여서 소재라고 하고요. 129번지를 지번이라고 합니다. 땅의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 129지번 이렇게 읽진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땅의 숫자는 지번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근데 흔히 번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가령 이렇게 돼요. 그죠? 강남구 역삼동 129번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 번지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토지를 읽을 때는 지번이 맞습니다. 근데 이 위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건축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역삼동 129번지에 있다고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이 쓰는 번지라는 표현은요. 땅의 지번을 그대로 건물의 주소지로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구별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토지에 관한 내용을 읽을 때는 지번, 건물에 관한 부분을 읽을 때는 뭐다? 번지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집 주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소가 강남구 역삼동 235번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건물이 앉아있는 그 토지의 지번은 건물이 만약에 139번지면 그 토지의 지번도 139번지라고 보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네, 그게 맞습니다. 즉 건물의 주소지는 토지의 지번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번지라는 표현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선생님, 네, 이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토지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까? 아니면 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토지입니까? 아니면 물이 흘러가는 토지의 용도입니까?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 여기 있죠. 대. 흔히 여러분이 대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짓기 위한 부지를 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토지의 용도잖아요. 그래서 땅의 사용 목적, 그걸 줄여서 지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지목 이렇게. 근데 선생님,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 면적요? 여기 있죠? 320제곱미터. 자, 그러면 320제곱미터는 이 토지의 뭐가 된다? 면적. 자, 그 다음 소유자는 누구죠? 뭐라고 되어 있다? 김갑동. 그죠? 소유자는 누구다? 김갑동. 소유권자는 김갑동. 자, 이제 결론이 나왔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판서를 통해 가지고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이 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토지의 용도는 무엇이고,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알려주니까 역삼동 129번지에 토지의 면적은 320제곱미터고 소유자는 김갑동이잖아.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 정보를 이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이 토지 용도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그 면적을 구하려면 누군가 가서 면적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면적 측정한 값을 결정을 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라는 것을 소유자는 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가 1년 동안 학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두 가지 법으로 나누어서 보여준다고요. 자, 그 법이 이쪽으로 볼게요. 자, 부동산 공시법.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토지와 뭐다? 건물. 공시 뭐라고 했죠? 네, 그렇죠. 외부에 알린다. 자, 읽어볼게요. 그럼 부동산 공시법은 어떤 법이다? 예, 토지, 건물과 관련되는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법.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러한 법에는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두 가지. 정확하게 읽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지적과 관련되는 법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지적법라고 읽겠습니다. 지적법.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요. 자, 됐죠? 자, 선생님. 네. 그러면 이 지적법이라는 법과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은 이렇게 선생님이 판사한 것처럼 이런 정보 등을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외부에 공시를 해준다는 겁니까? 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을 한번 볼게요, 또. 우리가 지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현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것뿐만 아니라 경계, 좌표, 기타 등등의 굉장히 많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들이 존재하거든요. 존재하는데 그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우리가 강의 중에 하나씩 다 찝으면서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줄여서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에 관한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저랑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토지의 이 물리적 현황 등을 모아서 한마디로 읽을 때는 저는 뭐라고 읽을 거냐면 이 토지에 관련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라고 읽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강의 중에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이렇게 말하면 기본적으로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뭐 지목, 면적, 뭐 기타 등등 이런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읽을 때 선생님은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라고 읽구나라고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이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들은 실제 우리 법 조문은 아니에요. 법 내용에서는 사실관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학자들이 강의를 진행하거나 뭔가 할 때 줄여서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표현들을 사실관계에 관한 현황이라고 약속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관계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김갑동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권리를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흔히 요즘 많이 떠드는 거 있잖아요. 전세권, 뭐 전세 들어간다, 전세권, 은행에서 돈 빌리면 저당 잡혀 있다, 저당권, 뭐 많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권리도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많은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이렇게 계속 읽을 때 그 많은 용어를 똑같은 개념으로 많은 용어를 일일이 다 나열할 필요가 없이 묶어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권리 관계에 관한 정보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는 크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로 나누어지는 거구나. 그럼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자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토지에 관련되는 소재라든지 지번이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제 그 표현을 여러분과 약속이 되어 있어야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첫 번째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이 용어가 뭔지 아셔야 되고 자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소재와 지번이 있어야 되고 토지의 용도를 우리가 용어 쓸 때는 지목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토지의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한 내용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실관계. 자 그리고 그 토지에 관련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다 모아서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 등을 여러분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알리려면 일정한 국가가 만든 공적 장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공적 장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야 될 것이고 기록 이렇게. 그럼 기록이 되고 나면 공적 장부가 만들어지죠. 그 만들어지는 것을 저 휴지통에 버리면 안 되고 만들어진 정보 등을 이렇게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 관리된 정보를 외부에 뭐하자? 공시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과 제가 1년 동안 배울 내용은 이런 겁니까? 어떤 거요? 토지에 관련되는 정보 중에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이러한 정보를 국가가 운영하는 어디에 공적 장부라는 곳에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외부에 뭐하는 공시해 나가는 과정을 1년 동안 배우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러면 이런 정보 등을 공적 장부에 기록을 하려면요. 얘네들을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될 거라는 거야. 이 토지의 지번은 뭐야? 이 토지의 용도는 뭐야?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야?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야? 라고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지만 공적 장부에 기록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과연 누가 결정할 거냐? 그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할 거냐? 그럼 기록이 되었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럼 관리를 하고 있다가 공시를 한다. 공개를 할 때는 누구한테 공개를 할 거냐? 그럼 공개하는 과정은 돈을 받고 공개할 건지 무료로 공개할 건지, 그럼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다 어디에? 지적법과 등기법에 법으로 다 하나하나 다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느낌 오셨다, 그죠? 아,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에서 1년 동안 배워야 될 법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관련되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그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장부에 기록을 해서 기록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고 그걸 외부에 어떻게 공시해 나갈 거냐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배우는 게 우리가 1년 동안 학습해야 될 목표구나. 근데 그러한 법에는 무슨 법이 있더라?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더라. 그러면 지적법과 등기법 두 가지 법으로 나눠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